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육행정 조직입니다. 사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교육학 가르칠 때 주제별로 가르칩니다. 주제별로 가르치는 주제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점조직을 가르치니까 어떤 전체 체계가 머릿속에 잘 안 잡히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안 쓰고 이렇게 체계적 출발에 체계적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전체 어떤 숲을 먼저 하고 개별적 사항들을 하게 됩니다. 기초반에서 전체 교육학의 어떤 전체 중요한 숲을 공부하는 것이고, 어떤 책. 그래서 특히 행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행정 가장 임용 고시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행정 하나의 어떤 논리적 구조에 따라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교육학도 그렇고 행정학도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 사항 이렇게 공부해가면 처음에는 좀 알까 나중에 막 뒤섞여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같고 있으면 주소가 잘 안 잡힙니다. 특히 이제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전체 체계를 잘 잡아놓으면 전체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잘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행정 조직론인데, 아까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아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계획 실천 평가인데, 무엇을 해서 공동 목표 결정하는 의사 결정하는, 아까 그것을 계획 기획하고, 그 다음에 조직 분장하고, 그 다음에 지시 명령하고, 그 다음에 조정 통합하고,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5단계. 3단계로는 계획 실천 평가. 이렇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은 어디냐, 이렇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그 다음에 업무 분장 조직입니다. 조직 분장. 이거 2번째 단계. 이 조직론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뭘 할 것인가 정했다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정했다면 다 똑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너는 A하고 너는 B하고 너는 C하라. 너는 국어 가르치고 너는 수학 가르치라. 너는 영어 가르치라. 너는 체육 가르치라.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장에 관한 것이 조직 이론입니다. 너는 교무부장 맡아라. 너는 학생부장 맡아라. 너는 교무부장 맡아라. 너는 연구부장 맡아라. 이렇게 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사람 많은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쪼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 조직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 중에 특히 학교 조직은 어떤 학교 조직? 학교 조직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학교 조직도 일반 조직과 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이 파슨스입니다. 파슨스. 그래서 생산 기능, 유지 기능, 목표 기능, 통합 기능이 다 있다. 어떤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효과를 내뜨는 생산 기능, 그 다음에 조직을 통합하는 기능. 이 목표 기능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지 기능은 업무 분장,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 그 다음에 평가, 통합,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원래 평가 앞에 통합, 조정, 이렇게 5단계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데, 파슨스는 이 4가지의 생산 기능, 유지 기능, 목표 기능, 통합 기능, 이런 것들이 모든 조직의 일반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조직은 일반 조직, 공무원 조직이나 회사 조직, 학교 조직은 좀 다르지 않느냐? 학교 조직만의 특색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엣지원회 같은 사람은 학교 조직은 규범적 조직이다. 규범. 경찰이나 군대나 교도소 같은 이런 강제적 권력 사용하는데, 학교는 규범적 권력을 사용한다. 어차피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 미셀 푸코는 학교나 교육은 다 권력적 코드가 들어있다 했는데, 그 코드, 권력이 군대나 이렇게 경찰 이런 데는 강제적 권력이라면, 한마디로 물리적 권력이라면, 여기는 규범적 권력이다. 의미부여를 통해서 지배, 통솔, 감독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규범적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규범적 권력을 사용하는 규범적 조직이 학교 조직의 특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처 같은 사람은 학교 조직, 유지 조직이다. 유지. 어떤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슨 같은 경우는 학교 조직은 어떤 봉사 조직이다.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봉사하고 이 봉사하는 조직이다. 회사처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익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나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해서 봉사 조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요. 파슨스
생산 기능, 유지 기능, 목표 기능, 통합 기능. 자, 엣지오니, 규범적 조직. 자, 캐처, 유지 조직. 자, 칼슨, 봉사 조직. 이 학교 조직을 봉사 조직으로 칼슨이 이야기했는데, 이 봉사 조직을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공립학교, 사립학교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립학교. 공립학교는 온상 조직, 온상에 이렇게 야채를 키우듯이 온상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사립학교는 야생 조직이다. 야생에. 자, 채소를 야생에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온상에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동물들을 야생에 키우는 방법이 있고 울타리에 넣어놓고 우리 안에 키우는 방법. 한마디로 길들이는 순치 조직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립학교를 온상 조직이다 또는 순치 조직이다. 순치라는 것은 순하게 길들이는 것입니다. 이 순할 순자와 치는 길들일 치자입니다. 다음에 이 사립학교는 야생 조직이다. 자, 곤상 조직은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국가에서 뜻대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조직입니다. 유지하는. 그래서 국가란 온실 속에서 자, 지원을 받으면서 커가는 조직이 공립학교 조직이고, 사립학교는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학생을 광고해서 끌어들이고 또 교육하고 배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립학교. 스스로 어떤 먹고 살 것을 챙겨야 되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건 야생 조직이다. 야생의 그런 동물처럼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됩니다. 먹고 살 걸 구해야 되는 것이고, 원상 조직은 주인이 이렇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돈을 국가에 주니까 주인이 먹이를 갖다 주는 것처럼 돈을 갖다 줍니다. 먹을 걸. 사립학교는 야생 조직, 야생 동물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듯이 돈을 스스로 벌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 공립학교는 원상 조직, 순치 조직, 사립학교는 야생 조직.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민재버거 같은 사람은 학교 조직은 전문적 관료 조직이다. 아까 관료 조직, 오늘 관료 조직 배웠는데, 관료 조직은 과학적 관료론에 입각한 것이고, 과학적 관료론. 다음에 전문성은 과학적 관료론 반대로 인간관계론. 다음에 그러니까 통합에서 체제이론에서는 관료 조직은 이렇게 규범 제도를 강조하는 그런 조직이고, 전문 조직은 인성을 강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잘 기억 못한 눈빛인데 다시 들어가 보면, 아까 이렇게 전문 조직, 이건 제도, 역할, 기대를 강조하는 것은 관료 조직이고, 자, 인성 욕구를 강조하는 전문 조직. 그래서 전문 조직과 관료 조직 두 가지 특성을 겸한 것이 학교 조직이다. 중간이다. 한마디로 인성적 측면과 역할 측면 중간에 있는 것이 학교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강한 것은 예술가 조직, 이런 것은 군대 조직, 그 중간이 학교 조직인데, 학교는 관료성과 전문성이 중간에 있다 해서 전문적 관료 조직이다. 그 특성은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 관료적 특성과 이런 인간관계론을 강조하는 자, 전문가 조직, 이런 조직이 두 가지를 절충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재버거는 전문적 관료 조직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을 절충한 그런 조직인데, 그 이름을 전문적 관료 조직이다. 전문성과 관료성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관료 조직은 학교 조직은 이렇게 표준화된 안정적인 그런 조직이고, 어떤 훈련에 의해서 조직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료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방법, 안정적인 방법 속에서 개개인은 어떤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학교 조직을 학습 조직이다. 학습 조직. 학교는 뭔가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모인 조직입니다. 다른 공무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명의. 일반 공무원하고 교사하고 어떤 점이 차이나? 그러면 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좋은 점은 뭐예요? 가르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뭐 방학이 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쫄병은 많은데 위에 자기보다 윗사람은 적다. 공무원들은 위로 갈수록 청청 위에 고참들이 있으면 자기보다 상관들이 있는데 자기 밑에는 별로 없습니다. 부하. 그런데 교사는 자기 밑에 학생들이 많고 위에 고참은 교감이나 뭐 교장 위에 적고 아래가 많은데 공무원은 아래 적고 위가 많다. 그 다음에 방학도 있다. 뭐 이런 등등. 뭐 퇴근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뭐 공무원은 칼같이 열심히 돼야 되는데 교사들은 뭐 수업만 끝나면 그냥 갈 수 있는 것이고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거. 방학도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학교 조직은 일반 공무원 조직과 좀 다르다. 공무원이긴 하지만 좀 다른데 그래서 공부하기 위한 학습 조직이다. 학습 조직.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또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도 새로운 것을 배워서 새롭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는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 조직은.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 계속 배워나가면서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고 선생님도 배우는 거 있잖아요. 배우면서 학교 조직과 학교의 문제를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배우는 조직이다. 그래서 학습 조직. 그 다음에 아까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다. 아까 무질서, 조직화된 무질서, 쓰레기통 모형에 적합한 그런 조직화 무질서 조직이 학교다. 그래서 학교는 의사결정이 아까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합리 모형, 최적 모형, 관점 모형, 만장 모형, 점정 모형 이런 거 있는데 그거보다 쓰레기통이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통이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다 이렇게. 무질서가 다른 말로 무정부.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완 결합 조직이다. 느슨하게 결합, 이완,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문성과 관료성 이런 것들.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자, 이런 것들이 느슨하게 두 가지 결합되어 있다. 한마디로 관료제는 타이트하게 이렇게 꽉 짜여져 있는데, 엄격하게 짜여져 있는데 학교 조직은 그보다 더 느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관료제보다는 느슨한 관료제다 해서 이완 결합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원래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에 이제 리더가 혼자서 예를 들어 뭐 한 사람 내가 회사를 하나 뭐 했다. 처음에는 혼자서 일하면 가게를 만들어서 그 밑에 조금 이제 커지면 종업원 1명, 2명, 3명 두게 됩니다. 직원을 한 3명 정도 사장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이 더 많으면 그 중에 자 고참을 뭐 과장이다, 실장이다 해서 또 계급을 만들게 됩니다. 또 밑에 부하 직원 많으면 또 계급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중간계층, 자 과장, 실장, 전무, 상무 계속 이렇게 층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층이 하나인 조직을 단층 조직이다. 교장성이 밑에 교사들만 있는 조직은 단층 조직입니다. 다음에 교장 있고 그 밑에 또 교감이 있으면 교감 있고 교사들. 사장 밑에 바로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장 밑에 실장이나 과장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은 다층 조직입니다. 다층 조직. 이 다층 조직을 관료제라고 합니다. 관료제. 그래서 관료제는 사람들이 대규모고 조직 대규모고 사람이 많으니까 개인적 사정 봐주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통제. 그다음에 이 교사들에게도 자격증 요금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교사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것이 관료제 특징입니다. 교사가 만약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열심히 공부한 실력을 자격증으로 표시하는 실력 있는 사람을 자격증 준다. 이런 측면은 전문성의 특성이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먹자. 이것이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회의라든 그런 체제, 대규모 체제,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해먹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관료제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조직, 일사불란한 통제, 자격증,
제한 이런 것들이 자, 다층 조직의 한마디로 관료제의 특징들입니다. 자, 따라서요. 이제 조직 이론, 분장 업무, 자, 단층 조직, 다층 조직, 관료제, 대규모 조직, 자, 통제, 자격증, 자, 민첩버거, 전문적 관료 조직, 학습 조직, 자,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이완 결합 조직, 그다음에 자, 공립학교, 원상 조직, 순치 조직, 사립학교, 야생 조직. 자, 시험에서는 다음 중 학교 교육의 특징이 아닌 것이니까 학교 조직의 특징 아닌 것은 이렇게 묻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 관료 조직의 특징에 대해서 아닌 것은, 또는 이제 학습 조직의 설명에 관한 것은 아닌 것은, 무질서화된, 또는 무질서 조직 특징이 아닌 것은, 또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완 결합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결국 뭔가 학교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설명입니다. 학교 조직은 관료성과 전문성 두 가지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관료제, 두 사람 이상 집단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관료제가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대규모 조직이고 통제를 강조하는 일사불란한 통제, 대규모 조직, 이런 특징이 관료제인데, 관료제는 좋은 기능, 순기능도 역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은 또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전문화, 분업화하니까 전문화 기능이 있습니다. 각각 업무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국어만 해라. 그러면 국어에 대한 전문가, 너는 체육만 해. 그러면 체육이 전문가 됨. 체육에 대한 전문가. 그 다음에 계속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하게 되니까 권태감을 느끼면, 똑같은 것 계속 같은 것만 하니까 권태감을 느끼고, 그래서 권태감은 역기능 생깁니다. 다음에 몰인정,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도 몰인정성. 그래서 개인적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 합리성이 강화됩니다.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반대로는 개인적 사기가 떨어집니다. 개인적 사기, 아픈 거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출근하라.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안 된다. 이렇게 규정에 따라 움직이니까 사기 진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권위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조건 윗사람 명령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상명하복, 명령 복종 이런 것들이 권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순기능은 조정이 잘 되면, 일단 두 사람의 갈등을 과장이나 윗사람 와서 이렇게 해, 조정 딱 하니까 따라야 됩니다. 윗사람 말에. 그래서 조정이 잘 되는데, 반대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윗사람이 하지만 못하는 것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좋은 의견 내어도 위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규정. 그래서 모든 업무를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통일할 수 있는데, 반대는 역기능은 목적 전도 현상, 다른 말로 목적 수단 전도 현상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불이익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 되는 사람, 소득 있는 사람,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사람 지원해주자. 아니면 150만 원 미만인 사람 지원해주자.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을 지원해주자 이랬다면, 사실은 어떤 집에, A 집에서는, 예를 들어 희준의 집에서는 아빠가 300만 원 벌고 딴 사람은 학원 다니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정의 집에는 아빠도 90만 원 벌고 엄마도 90만 원 벌고 효정이도 알바해서 70만 원 벌고 언니도 알바해서 80만 원, 여동생도 70만 원 법니다. 이래서 벌어서 한
400만, 450만 원 정도 봅니다. 그 집은. 효직이나 집은. 그런데 100만 원 미만 소득자에서 다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 혜택도 지원받고 뭐 보조금 지원받는데 희준 내지는 300만 원 소득자에서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기준에 맞추다 보면 불합리한 현상이 생깁니다. 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중고등학생 봉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면 이렇게 도장을 받아서 학교 점수를 올려줍니다.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 하기보다는 도장 찍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가서 도장 잘 찍어주는데 뭐 지하철역 같은 아저씨 잘해주고 그런데 편한 데면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고아원이나 양로에 가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목욕시켜주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뭐 쓰레기 줍는 거 이것도 안 하렵니다. 지하철 가서 안내하는 거 쉬운 거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장 찍는 급급하다 보니까 원래 봉사활동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단에 얽매여서 제대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 수단 전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관료제 조직은 이런 행정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 건데 오히려 수단에 얽매여서 목적이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목적 수단 전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관료제는 경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력 많은 사람 윗자리, 경력 낮은 사람 아랫자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는 동기유발이 안 돼. 동기유발. 자, 승진해야지 이렇게 나도 이제 위 올라가야지 하면서 자, 열심히 동기유발 되는데 나도 과장 승진해야지 부장 승진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승진이 경력에 따라 승진하기 때문에 자, 업적 그다음에 연공 한번 들어. 연공은 연차면 연차 짬밥하고 업적 실력하고 충돌 생깁니다. 실력 있는데 근무 연한이 짧아서 과장이 안 되고 실력은 뒷다 없는데 근무 기간이 짬밥 오래됐다고 위에 과장이다 부장 돼서 큰 소리 칩니다. 진짜 뭣도 아닌 것이 근무 짬밥만 많아서 그러다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이 갈등생입니다. 진짜 더러워서 못하면 하면서 사표 쓰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 있지만 자 나이가 어리거나 근무 연한이 짧은 사람 또 실력이 없지만 근무 연한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업적과 자 연공이 갈등을 갖게 되고 또 실력과 연공이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관료제 시험에서는 다음 중 관료제의 특징인 것은 특징 아닌 것은 관료제 특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따라서 관료제 특징 분업화 몰인정화 자 권위 자, 규정, 경력. 그래서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경력에 따라 승진하고, 권위에 따라 움직이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분업화. 이런 것들이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순기능은, 따라서요, 순기능, 전문화, 합리성, 조정, 통일, 동기유발.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이 순기능이고, 반대로, 자, 따라서 역기능, 권태감, 사기자아, 자, 소통 부재, 목적 수단 전도 현상, 자, 실력, 연공, 갈등, 이런 것들이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하다 보니까 권태감 느끼고,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조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통일을 강조하니까 목적 수단 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자, 이제 동기유발이 잘 되긴 하는데, 실력자와 자, 연차가 많은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자, 관료제 조직을, 자, 어떻게 나눠볼 것인가. 여러 가지 관료 조직을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조직의 특징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상하 관계와 수평 관계요. 그러니까 상하 어떻게 이걸 자, 라인이다 라인. 어느 라인이 타는 거 라인과 이걸 개선이다. 뭐 영어로 라인이고 우리말로 개선. 어느 선은 선. 한마디로 상하 관계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 있고 구청장 있고 동장 있고 뭐 이렇게 아니면 자 시장 있고 밑에 국장 있고 과장 있고 뭐 계장 있고 직원 있고 이런 식으로 상하 관계, 수직 관계가 자 수직적 조직입니다. 수직 관계를 이렇게 명령 통제 한마디로 이렇게 수직 라인을 강조하는 그런 조직이 수직적 조직인데 이건 명령 통제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 같으면 자 뭐 사단장 그다음에 연대장, 그 밑에 중대장, 그 다음 그 밑에 소대장, 뭐 분대장,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수직을 강조하는 조직이 수직적 조직이고 반대로 수평적 조직, 참모, 막료, 이렇게 스텝, 이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 수평적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뭐 시장 밑에 무슨 과장, 이렇게 옆으로 많이 있는 조직들은 수평 조직입니다. 한번 옆으로 빵빵한 조직과 수평 조직이고 위로 슬림한 조직이 위로 긴 조직이 수직 조직, 옆으로 이렇게 빵빵한 옆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간 조직이 수평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밑에 이렇게 뭐 참모, 막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수평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변동이 많아요. 신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옆에 과장을 한두 명 더 둘 수 있고 없앨 수 있습니다. 수직은 이게 줄이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시장, 구청장, 동장인데 구청장 없애고 바로 시장이 동장 이렇게 직접 연결하거나 뭐 국장이 과장 빼고 국장이 계장한테 바로 연결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계속 늘렸다가 줄였다가 잘 못하고 수평은 늘렸다가 줄였다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 조직은 이렇게 신축성 있는 조직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평 조직은 옆으로 이렇게 빵빵한 조직, 참모나 막료가 이렇게 많은 조직이고 수직 조직은 상하 관계 이렇게 직속으로 연결된 조직입니다. 여기서 명령이나 통제를 강조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수직적 조직. 자, 라인 조직. 개선 조직. 명령 통제 중시. 수평적 조직. 참모, 막료. 자, 좋은 신축. 한마디로 이렇게 참모나 막료를 많이 두는 이유는 어드바이서, 조언을 많이 듣고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개인적 자문, 리더가 어떤 단독으로 결정하는데, 장이 결정하는데 밑에 과장들, 국장들 의견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과장, 국장을 불러서 자문받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상권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자문받는 것은 집단 자문입니다. 자, 개별적으로 혼자 불러서 하거나 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자문받는 것이 이런 형태들입니다. 다음에 이런 조직을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분류해보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아까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서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적 조직을 중시하고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래서 공식 조직은 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하향식, 위에서 이렇게 다 결정해서 만들어집니다. 통제를 강조하는. 아까 상하관계에 있던 통제, 조금 전에 설명하는 수직적 조직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비공식 조직은 자생적인 조직들, 친한 사람끼리 저희들 모여서 우리 출퇴근 방향에 같은 사람, 그냥 옆자리에 있는 사람,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동창회, 동무 뭐 이렇게 개인적인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자생 조직이고, 상향식,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야 우리 뭐 여기서 대표 한 명 뽑자, 뭐 반장 뽑자, 팀장 뽑자, 뭐 이렇게 계주 OR 뽑자, 뭐 이렇게 총무를 뽑자, 뭐 회장을 뽑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향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뭐 의사 전달이 잘 되고 정보 제공이나 뭐 이런 사역이 잘해서 공동사회적 특징이 강합니다. 반대로 공식 조직은 표준이나 규격
이런 것을 강조해서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잘 되는데, 그래서 또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익사회적 성향이 강합니다. 회사나 이런 것처럼. 이런 조직, 공식적 조직.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뭐 친한 친구 사회, 동문회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면, 공식 조직은 뭐 회사나 공무원 조직 이런 것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공식 조직, 법적 조직, 자, 하향식 조직, 자, 통제 목적, 비공식적 조직, 자, 자생적으로 형성, 상향 조직, 인간관계 중시. 이렇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앙 집권 조직과 지방 분권 조직. 중앙의 위에 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대부분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 집권 조직과,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갖고 대통령이 지시하면 뭐든지 되는 이런 사회. 반대로 지방 분권 조직은 지방에도 분권 조직. 자, 지방에도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지방과 중앙이, 지방과 중앙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적당한 집권, 적도 집권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지방 분권의 목적은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 민의를 반영하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에서 정권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이렇게 바뀌더라도 지방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라도는 여전히 전라도, 경상도 여전히 경상도, 중앙정부 관계없이. 중앙이 한나라당, 민주당 바뀌더라도 전라도는 여전히 민주당 강하고 경상도는 한나라당 강합니다. 이런 특성들. 그래서 중앙정부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게 지방분권입니다. 중앙에서 어떤 집권이 강해서 일사불란을 움직인다면 중앙에서 민주당 바뀌면 전국이 다 민주당 바뀌고, 중앙에서 한나라당 바뀌면 전국이 다 한나라당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약화시키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자, 중앙집권,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자, 모든 국민을 다 평등하게 지역 상황에 관계없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 혜택도 전국이 똑같이. 그래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중앙에 한꺼번에 하니까 신속과 강력하게 통일적으로 교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좋게 말하면 통일이고 반대로 말하면 획일화된 교육 제도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 집권, 자, 형평성, 능률성, 신속성, 자, 강력한 행정, 자, 통일성, 지방 분권, 정치적 중립, 지역 민의 반영, 자, 이 책임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방 분권입니다. 그래서 중앙권, 지방 이렇게 자,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자, 학교 조직, 자, 아까 학교 조직의 특징을 보면 아침부터 가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이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밤 저녁까지 하루 종일 생활하는 생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 뭐 헤어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이고 생활 조직이고, 예를 동창회 동문회는 뭐 회의 있을 때마다 모이는 조직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조직은 늘 모여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이고 다른 말로 학습 집단 또는 생활 집단입니다. 이 학교도 이익사회, 공동사회로 나눠진다면 중간에 중간 정도인 중간 집단 사회입니다. 이익사회적 성향이 있고 공동사회적 성향이 있습니다. 또는 1차 사회, 2차 사회.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 1차 사회, 2차 사회, 공동사회, 이익사회 배웠는데 그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양차 사회다 또는 양차 집단이다, 뭐 중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과학적 관리제와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두 가지 절충적인 그런 성향이 학교입니다. 중간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자, 전문적 관료제, 관료제와 전문성 두 가지. 전문성에 의해서 자율성, 재량권이 나타나고, 관료제에서 통일성, 획일성, 동조과행,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남들하면 따라가는 것이 이게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전문성은 교장이나 윗사람의 명령, 복종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은 윗사람 시키는 다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과 방법을 다 윗사람 시키는 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사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교장이 수업 시간에 이런 방법을 가르쳐라, 이거 가르쳐라, 저거 가르쳐라, 이거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일일이 다 터치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 조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문성과 관료성 두 가지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 해서 이완 결합 조직입니다. 이런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조직에 대해서, 외부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변화지향적이고 또 부분 국지적 변화 이런 것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관료제만 있으면 일사불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전문적 관료제라서 관료제보다는 더 부분적 국지적 변화, 그래서 다양한 이질적 요소가 같이 들어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이런 것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 전문성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고객 중심, 학생 중심, 말은 아래에서부터 학생을 위한 배려가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관료제라면 중앙에서 교사 중심, 교장 중심,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 상명하복, 명령복종 관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업도 교사 중심, 주입식 수업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료제하고 전문성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 유형에 따라 두 가지가 관료제의 어떤 장점도 잘 발휘되고, 전문적 기능, 한마디로 전문적 조직의 전문성의 특성도 잘 발휘되는 그런 형태를 이상형, 배부형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관료제 성향만 강하게 발현되는 그런 형태를 권위형, 장점은 일관성, 통일성, 이것이 장점인데, 반대로 전문성이 이제 발현되고 관료제는 잘 안 되는 형, 전문적 특성, 전문성 특성이 강한 그런 형을 전문형이다. 그래서 일대는 교장의 위임에서 아래 사람이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둘 다 잘 안 되는 관료제도 잘 안 되고, 상명하복 관계도 안 되고, 명령 복종도 제대로 안 되고, 다음에 전문적, 알아서도 잘 안 되고, 지시해도 안 되고, 알아서 하라고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것을 혼돈형이다. 이렇게 해요. 혼돈형, 갈등형. 희주는 이 사람이 일일이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게 좋아. 그냥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맡기는 게 좋아. 효정이는 알아서 잘못하면 그러면 아래 사람이 보아지고는 있는데 보아지고는 알아서 하라고 맡겼는데 제대로 알아서 못하면 효정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면 계속 말을 안 듣고 개기면은 혼내. 자,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전문성과 관료성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잘하는 형이 이상형이고 두 가지 다 잘 안 되는 것이 혼돈형, 갈등형입니다. 그러면 학교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직으로 바꿀 것인가? 학교 조직을 다시 바꾸자는 것이 재구조화입니다. 학교 조직의 재구조화. 구조를 다시 바꾸자는 것이 좀 좋은 조직으로, 좋은 구조로 재조직화, 재구조화인데, 시장 경쟁 원리를 하자. 너무 관료제 성향이 강하니까 잘 성과가 없으니까 시장 경쟁 원리로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경쟁 원리를 하자. 그래서 학교는 교장들은 단위 학교별로 책임지고 자기 학교별로 학교 운영하고, 학부모들은 학생은 학교 선택권에서 자기 원하는 학교 선택하게 하고, 그러면 교장끼리는 학교끼리는 서로 경쟁해서
좋은 학교 만들려고 할 것이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은 좋은 학교 선택할 권리를 주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지원제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 1지망 지원하고 2지망 뺑뺑 이렇게 하니까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냅니다. 물론 이런 단점이 나타나지만 학교별로 자 학교 단위 경영제가 확립되고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을 확보합니다. 자 그러게 되는 시장 경제 원리는 관료제 어떤 전문성을 강조하니까 관료제의 성향은 떨어지는데 어떤 형평성, 어떤 평등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이런 시장 경쟁 원리는 아까 투자 정책과 평등 정책 나오면 투자 정책에 가까운 투자 정책. 경쟁주의, 경쟁주의. 경쟁 원리니까 아까 경쟁주의, 자유주의, 이 투자 정책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은 아까 투자 정책, 경쟁주의, 자유주의 나오는 게 투자 정책입니다. 이 투자 정책. 그래서 평등주의에서 다시 경쟁주의로 가자는 것이, 자, 원래 자유주의, 평등주의인데, 원래 이제 옛날에 초기에 원시시대는 자유주의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투쟁. 서로 싸워서 이기는 강자가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 오면서 아까 20세기에 와서 교육의 민주화되면 평등화되면 평등화, 민주주의.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어떤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하향 평준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자유주의로 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다시 경쟁주의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주의 정책에 우수학교 지원해주는 방법. 자, 이 대외 개방입니다. 대회가 아니라 외입니다. 대외적 개방. 자, 외국에서 학교를 개방해서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교를 잘 안 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중앙집권식 방식이 항상 이렇게 감독, 통제, 보고 형식이 강하고 외국어는 그냥 아무나 만들었다 아무나 없앴다고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인가해주고 또 모든 것에 감독, 통제 받고 보고하고 이래서 외국 사람들이 참 정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대외 개방, 그 다음에 성과급 직업 또는 자립고등학교, 또 교사의 권한 확대, 또 지역 주민의 참여, 자, 학습 중심 이런 것들이 다 자, 시장 경쟁 원리, 한마디로 신자유 정책입니다. 학습 중심이란 뭔가 교사가 아까 이렇게 전문성에 의해서 수업을 하고 관리에 따라서 행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사를 정식 명칭은 교원입니다. 교원. 교사는 일상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면 뭐 강학상 용어, 일상 용어고 법적 명칭, 정식 명칭은 교원입니다. 그래서 교사 임용고시가 아니고 교원 임용고시입니다. 교원. 교원인데 교원의 뜻은 교육 공무원 줄임말이 교원입니다. 그래서 교육 업무도 맡고 수업도 맡고 행정 업무도 맡고 행정 업무는 이 잡모입니다. 교사는 교육 맡은 공무원인데 공무원 특성도 있고 교육과도 이렇게 애들 수업도 해야 되고 수업 측면에서는 이게 자 교육을 맡고 그 다음에 자 일단 행정 업무들 맡아야 잡무들 해서 보고서 쓰고 뭐 해야 되는 자 공무원으로서 기능을 같이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 업무는 행정 업무는 관료제 특성이 강하게 되고 이 수업은 자율성, 재량성, 전문성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가 지금 학교 업무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수업 업무보다 행정 업무, 잡무가 많아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행정보다는 학습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중심으로 그래서 순전히 수업 중심으로 학습 중심으로 행정보다 학습 한마디로 관리제 특성 그리고보다 교육 측면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교육 측면을 또는 교사의 요구를 강조하는 측면 수업이라든지 또 학생 측면을 강조하는 넓게 보면 학습이고 좁게 보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학습 중심 다른 말로 교육 중심 다른 말로 수업 중심 이쪽을 하자. 행정 중심에서 자, 교육 중심으로 자, 하자는 것이 이 신자유주의 정책 한마디로 시장 경쟁 원리 도입 정책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총체적 질 관리.
교육의 질을, 교육의 양이 아니라 질 중심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덕체, 저는 모든 영역을 다 관리하고, 또 거기다가 모든 사람, 학교 교장, 교사, 교직원, 스쿨버스 아저씨, 매점 주인, 모두가 합쳐서 급식교사, 모든 사람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 수요자 중심, 고객 서비스 중심. 수요자가 누군가? 학생입니다, 학생. 그 다른 고객입니다. 학생 중심, 고객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바꾸자 하는 거예요. 모든 교직원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교육 수요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직을 바꾸는 방법, 학교 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조직 개발 기법이 있는 조직 개발. 그래서 역동적 상호작용을 잘 되는 그런 조직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동적 상호작용, 한번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 관계론, 절충한 행동 과학론에 입각해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해서 역동적 상호작용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 개발, 조직을 개발하는 방법, 또는 경쟁주의를 도입하는 방법, 총체의 질을 관리하는 방법. 지금 조직에서 어떤 경쟁주의를 도입하면 된다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아니 다 모여서 질을 관리하는, 교육의 질 중심을 하자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조직을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보자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육을, 이 구조화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개혁이 일어납니다. 교육을 어떤 식으로 분권화 가고 수요자 중심으로,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또는 평생교육 중심으로 교육개혁이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요. 학교 조직, 학습 집단, 생활 집단, 이익사회, 공동사회, 중간 집단, 양차 집단, 전문적 관료제, 동조 과잉, 자율성, 재량권, 고객 중심, 학생 중심, 이완 결합, 개방적, 변화적, 국지적, 이질적, 자기 결정권 강조, 이상형, 배버형, 권위형, 일관성, 전문형, 위임, 혼돈형, 갈등.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는 사람이 홀입니다. 홀. 따라서 학교 재구조화, 시장 경쟁 원리, 학교 선택권 강조, 학교 단위 경영제, 신자유주의. 다음에 우수학교 지원, 대외 개방, 성과급 직업, 자립고, 교사 권한 확대, 지역 주민 참여, 학습 교육 중심, 총체적 질 관리, 전원 참여 헌신, 수요자 고객 학생 중심, 조직 개발 기법, 역동적 상호작용, 행동 과학론, 다음에 교육 개혁, 분권화, 수요자 중심, 고효율, 평생교육, 이런 방향으로 결국 이런 원리, 시장 경쟁 원리, 교육의 총체 질 관리 원리, 교육 개발 기법, 이런 것을 다 적용해서 결국 교육 개혁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이렇게 관리적 특성과 전문성 특성 두 가지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적 특성으로는 동조 과잉, 획일화, 표준화, 상명하복 이런 것이 나타나고, 전문성 특성이 자율성, 재량권, 학생 중심 이런 특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풍토, 여기 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